우선 후원, 그러니까 공식 저희 포럼 후원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자알볼로에서 공간하고 피자 후원해 주셨고요. 레드테이블에서 현수막이랑 음식 같은 거 후원해 주셨고, 치킨 플러스에서 모바일 쿠폰, 그다음에 토스트럭에서 후원해 주셨고, 니뽕 넷뽕, 그다음에 하트 플랫폼에서 재능기부 해주셨고요. 후드원에서 저희 협찬도 해주시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포 인덕션에서 인덕션 후원해주고 계시고요. 미카도 스시에서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아까도 말씀하신 세광 그린푸드 교대 2층 집에서도 후원사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협찬 물품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해주시는 브라운백에서 신선한 원두, 여기가 또 그 고객사별로 원두도 다 커스터마이즈도 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이번에 세택에서 하는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그 초청권도 오늘 이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드원에서 그 어묵조림인데요. 그 아마 가방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1인 간편식 반찬들도 지금 협찬돼 있고요. 타라라는 곳에서 오늘 그 스파클링 워터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국 말레카에서 이 허니 너겟 과자인데요.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회사인데요. 유니레버 푸드 솔루션스인데 홀랜다이즈 소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처음 들어온 제품이라 간편하게 쓰실 수 있고 열에도 강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쓰실지 모를 것 같아서 오늘 제품 백에 아이디어북도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기 네, 노빌타 코리아에서 예쁜 컵 협찬을 해주셨는데 오늘 좀 몇 분 선정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9회차 그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주제로 저희 그 소모임방이 있는 건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저희가 그 오프라인 포럼을 아카데미 포함해서 한 번 이상 오시면 저희 그 공식 그 회원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아카데미 수업 들으신 이후에 저희 단톡방에 그 수강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 기입 간단한 설문지까지 해주시면 이제 공식 회원이 되시는데 단톡방은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돼요. 700명 가까이 계시는데 뭐 정보를 실시간으로 좀 공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 오셔도 되는데 또 일에 방해가 되면 뭐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이런 공지는 밴드와 페북에서도 동시에 올리고 있고 아주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메시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까지 하시면 놓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저희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저희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유튜브에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은 사내 교육이 잘 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벌써 영상 편수로 200편수가 넘게 있어요. 이거 혹시 처음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유튜브 지금 1000명 구독하셨거든요. 근데 좋은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주옥 같은 영상들이. 그거 다 지금 다 공개했고요. 아카데미만 유료로 듣는 분들이 계셔서 2월 영상 초에 기다리셔서 영상을 밀린 영상을 보시든가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유튜브에 많이 다른 영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몇만 뷰 되는 영상도 있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어서 잘 안 찾아보셨겠지만 그런 영상들 꼭 보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것만 다 봐도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프랜차이즈의 절반 이상
아무튼 이해가 될 정도의 그런 컨텐츠니까요. 꼭 보시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만드는데 다 돈이 들고 누군가의 재능 기부가 들어가는 건데 보지 않으면 이걸 찍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꼭 좀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는 아마 저희 장 본부장님의 어떤 그런 영향력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저희는 뉴페이스들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강사분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맡은 장우철이라고 합니다. 방시삼님이 하도 저를 괴롭히셔서 강의를 맡았는데 제가 솔직히 강의를 할 정도의 실력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오랫동안 한 일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명하기가 편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자리에 섰지 제가 여러분들의 나은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조금 잘생긴 거 빼고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오늘 강의는 처음에 이제 오시는 몇몇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난이도 조절을 제가 굉장히 낮췄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가면 원래 재미없는 분야예요. 외식 업종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몇몇이 진짜 없을 정도로 정말 재미없는 분야인데 재미없는 분야를 저처럼 딱딱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더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재밌게 할게요. 웃을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드리고요. 질문은 수시로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최근까지 장기 병원을 입원하고 나서 귀가 많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안도 왔고 귀도 잘 안 들리니까 질문은 정말 다 연세가 저보다 많으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큰 소리로 해주시면 제가 요 카메라를 벗어나서 옆에 가서 정신껏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자료는 원래는 제 자료는 무한대로 불법 공유해도 제가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못하시게 하실 것 같은데 내년 이전이라도 강의 자료가 필요한 분들은 제가 보내드려요. 그 외적인 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듣다가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주시고요. 제목 한번 볼까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정책자금. 왜 이게 이렇게 멘트를 제가 적었냐면요. 정책자금에 대한 문의는 근 한 7, 8년도부터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페이스북에다 가끔 올리다 보니까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많이 알려드렸어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 그러다가 그냥 해줘 버렸어요.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랬더니 일이 많이 오는데 저는 여기 강사긴 하지만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컨설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벅차서 자료는 그냥 드려요. 자, 정책자금 A부터 Z까지, 말은 A부터 Z까지인데 제가 오늘 할 거는 A부터 C까지만 가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오늘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그냥 좀 보면 외식업체에 좀 생소할 수 있고 다음에 아마 그 협동조합 한다고 들었는데 외식업체로는 모르겠어요. 최초로 사회적 기업도 했고요. 대덕연구 특구단지에도 입주를 했고 하다 보니까 IP 스타 기업은 두 번째로 했어요. 휴럼의 김진석 대표님이 저보다 1년 먼저 하셨어요. 했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가유공자 표창도 받았어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잘할 건 없습니다. 정책자금 좀 빠르게 가볼게요. 여기서 네이버에서 쓴 말입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분류를 굳이 제가 안 해도 네이버에 치면 잘 나오고요. 정책자금은 출연이나 융자, 투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연, 융자, 투자 이거 방송 출연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출연을 말한다는 거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회사를 키워나가려면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융자도 아닌 이 투자 쪽으로 회사 가야 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따라 정책자금의 종류가 달라져요. 내가 1년차 법인인데 1년차 법인 또는 자영업자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인데 불구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정책자금을 선택을 해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법인화 작업이나 사업화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 받지도 못할 거 굉장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요. 제일 어려운 게
사업계획 쓰는 거거든요. 사업계획을 쓰고 그걸 가지고 PT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 설득하는 과정이 대학 입시만큼 어렵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난 건 아닌데 외식업체 오래 있다 보니까 심사위원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 거를 주장하려고. 그래서 많이 떨어져 봤는데 지금은 절대 안 싸웁니다. 그래서 2018년도 R&D 예산만 약 20조 원이에요. R&D는 뭔지 알죠? 제가 R&D 얘기하시면 그 외식업체분들은 레시피 개발 해당되냐고. 해당돼요. 식품에서는 다른 기업들에서는 R&D를 기술 개발로 보지만 R&D가 외식업체는 레시피 개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R&D 해당되잖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받냐? 그거는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출연은 1억까지, 융자는 3억까지, 투자는 수십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기준은 외식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기술기업은 이러한 금액에 대한 한도는 있지만 R&D의 경우나 외식업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부 지원에 대한 게 명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서 농림부 예산 같은 경우에 R&D 지원 예산이 첫째 년도 뒤에 나올 사업 중 하나인데 중소기업 협력 지원 사업을 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R&D 예산을 3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그 제가 1회차, 2회차를 다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걸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정책자금 종류 한번 해봤어요.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냐? 가끔 어떤 분이 질문해. 어디 거 받아야지 좋아요? 어디 거 받아야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상태라면 어디 걸 받아도 돼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부서는 산림청이에요. 외식인이 산림청에서 뭘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뭘 받았는지도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 자료는 좀 안 보이실 텐데 다 늘려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졌어요. 제가 PT를 제가 못 만드는데 지적을 많이 당해요. 글씨 너무 많이 는다. 근데 제 타입이 자료를 몽땅 주고 알아서 보세요 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당연히 하는 큰 부서들이고요. 건설교통부, 해양, 환경, 보건, 산림, 기상 다 있죠. 다 있어요. 정부지원금은 어느 부서에도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전문용어로는 서칭과 매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찾아낼 수만 있으면 그 다음에 서칭 능력만 생기시면요. 그 다음에 기업을 매칭하는 거는 저는 따라온다고 봐요. 찾지를 못하는데 매칭을 어떻게 합니까? 찾을 수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니까요.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제가 시간 계산을 3시간으로 알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1시간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1.5배니까요. 번거롭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다면 얘기해 주세요. 저 말 원래 굉장히 느리게 합니다. 정책자금 1단계를 제가 말하는 건 법인한테 인터넷에 쳐도 법인이라는 단어는 굳이 나오지 않아요. 법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형태를 사업자 또는 법인 회사에 맞춰서 가는 단계를 법인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토양에 꽂혀 있는 이 식물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 법인이 성장 토대를 갖고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햇빛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게 뭐 나비인데 이거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 주변 환경도 이렇게 막아줘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냥 나 혼자서 내 사업의 아이템이 정말로 좋다고 해서 고객이나 서비스를 받겠다는 사람이 있고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굳이 이런 법인화들을 통해서 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정책자금 안 받아도 잘 팔리고 잘 되는 서비스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기업의 환경은 변화무쌍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정책자금은 기업을 서포트해주고 핵심 역량을 늘릴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는 작업이지 예전에 IT처럼 정책자금만 많이 받은 다음에 날라버리는 그런 일은 외식업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하는 건 1년에서 7년이라는 단계별로 3년에서 7년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구분해요. 그 이유는요. 이거 제가 구분한 게 아니라 1년에 받을 수 있는 자금과 3년에 받을 수 있는 7년 그리고 7년 이상에 대해서 대규모의 산자부부터 규정을 대부분 이 시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몇 년 됐냐 물어봐요. 7년 이상이면 7년 이상에 받을 수 있지 이 기업이 굳이 나 여기 창업 단계 3년에 가서 이 자금 쓸래 하면 욕먹습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거를 찾아서 받으셔야 유용한 거지 한참 지나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비 창업 1단계에는
뒤에서도 말하겠지만 K-스타트업이라던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거를 받아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나서 3년 때는 벤처나 이노비즈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록인데 법이나 기초에서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ISO,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메인비즈. 가끔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 차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벤처 인증, 뭐 서비스 품질 우수, 환경 마크, 해외 규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법이나 하는 데에서 왜 필요할까요? 이거 돈 들어가고 매년 관리하려면 갱신 비용 들어가는데 왜 굳이 이걸 받으라고 제가 할까요? 안 받아도 되고요. 담당자들의 역량이 되면 직접 신청해서 회사 내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은 팩스 정말 많이 오죠. 이거 하라고. 그리고 되게 비싸게 받잖아요. 예. 비싼 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안 해본 일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증들은요. 정보 지원 사업을 할 때 다 가점 사항이에요. 있냐 없냐를 따지고 정말 1점이나 0.3점만 가지고도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에서 이게 있음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없음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있는 게 좋잖아요. 하나에 0.1포인트라고 하더라도요. 3개. 공무원 되려면 어려운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보 지원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인증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인증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인증 또한 받아야 될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받을 혜택이 돌아가는 걸 못 받지 3년 넘어서 벤처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3년 이내 벤처를 받으라는 거고 이노비즈는 또 반대입니다. 메인비즈는 안 그렇지만 3년이 넘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도요. 연구소도 있고요. 연구소 기업 만드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연구소 기업은 신청해서부터 직원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대표님들도 계시겠지만 어렵진 않아요. 꼭 컨설팅도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겠지만요. 한 번씩은 도전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부록 적용이라고 왜 해놨냐면은 양이 좀 많아요. 각각의 혜택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록으로 넣어놨으니까 혹시라도 이 제목만 받다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면 ISO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부터 농림부에서 직접적으로 식품회사나 외식업체들한테 인증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식인들한테는 ISO를 무료로 해주질 않았어요. 작년에도 해줬고요. 올해도 얼마 전에 인증사업이 떴어요. 이거 제발 좀 하시라고. 그럼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전화를 했더니요. 저희 업체, 농림부에서 하는 말이 수출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이런 게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요. 계약은 이루어져야 계약이지만 계약 전에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MOU. MOU도 계약의 한 일종입니다. 공무원들한테 MOU 계약서를 내세요. 안 되면 만드세요. 나중에 할 예정인데 중국어로 만들든 영어로 만들든 근데 요거는 빼주세요. 나중에.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이 좀 있고요. 법이나 기초를 또면은 자 이제 정보의 바닷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언제 연구하냐면 가을부터 연구해서 겨울에 준비해서 1월부터 신청을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나오는 정부 지원 사업은 몇 개가 되지 않고요. 상반기에 쏟아져. 그럼 상반기에 쏟아지는 정부 지원이 언제부터 받냐? 12월부터 받아요. 그리고 11월에 설명회를 하는 데가 많고 그나마 외식과 관련된 정부 부처 설명회들은 1월이나 2월에 합니다. 다른 부서들보다 좀 늦게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중소기업하고 다르게 우리의 사이클이 봄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셨는지 소진공도 그렇고요. 중기총회에서도 외식 분야에 대해서는 설명을 1, 2월에 합니다. 언제 할까요? 2월 말부터 받아서 3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사업을 듣고 나 올해 해봐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늦었어요. 거의 끝났거나 하반기 사업을 계획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기억했다가 내년에 받아야겠다고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셔서 가을까지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걸 정하시면 겨울에 이거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 하려면 어디 갑니까? 가끔 이런 질문 드리면은
뭐 메일이 와요. 누가 뭘 했다고 알려줘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의 한계성은 있고요. 아시죠? 정보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예, 전문가분들은 다 아세요. 예, 저도 몰랐었는데 예전엔 알게 됐습니다. 비즈인포가 가장 활성화된 정보를 주고 있는 사이트예요. 비즈인포에 가입을 하시면 여기 1357 보이죠? 예, 문자로도 갖다 줍니다. 갖다 준다는 표현이 뭐하지만은요, 맞춰서 문자가 옵니다. 내가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고 이러한 정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여기서 합니다. 근데 예전에 비즈인포는 대표이사만 가입이 됐어요. CEO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여기는 꼭 하시라고요. 여기에도 가입을 안 해서 정부 지원 사업을 찾겠다고 하면 찾을 방법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이 안에 없는 정부 지원 사업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 비즈인포에 있는 사이트는 주관 부서가 정부 100% 출자기만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식원이라든가 하부기관으로 오는 것들은 다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거 찾습니까? 또 물어봐요. 제가 이거 한번 서칭하려고 한번 하니까 약 한 80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매일 본다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할 짓이 못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회원가입을 하면 좋은 게요. 내가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해도 메일이 옵니다. 이 사업 신청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왜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업을 관심을 가지한테 메일을 보내야 사업을 이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그 메일을 열어보면 아 이거 나한테 맞겠네 안 맞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K-스타트업. 여기도 많이 들어가세요. 여기는 기업인들보다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청년 창업가분들이 이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내용 보시면은 뭐 창업 캠퍼스나 보육이라든가 저도 안 보이네.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메인 페이지 카피한 거니까 꼭 들어가 보세요. 여기 가면은 창업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구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끝나시는 분 많아요. 정말 여기 창업하려는 아까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고요. 보육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일이 보육센터에서 일어나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하지. 아, 보육센터가 있네. 라고 하면 이 K-스타트업이란 사이트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R&D 자금이라던가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닌 여기 외식 기업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해야 될 게 정책자금 지원 센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목 그대로 정책자금 센터예요.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전국구 단위의 모든 정보를 모아놨던 사이트, 청년을 위한 K-스타트업, 여기는 중소기업을 위한 사이트예요. 중소기업 하려면은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죠. 마케팅 해야 되죠. 수출해야 되죠. 해외 팔로, 바이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여기에다 모아놨어요. 너무 많으니까 중소기업인들은 여기 봐라. 소상공인들은 어디 갑니까? 소진공 사이트 가서 봐라. 중진공인들은 여기 가서 봐라. 근데 여기는 정말 안 들어가세요. 왜? 제목이 정책자금 지원센터니까 뭔가 좀 무서우신지 안 들어가요. 여기가 중소기업인들이 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봐야 됩니다. 보라 그랬더니 메인 페이지에 있는 거 이런 거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만 보세요. 왜요? 아까 정책자금 얘기하면은 융자 얘기하잖아요. 융자는 기업이 어려울 때 또는 기업을 확장할 때 필요할 수 있는 무기이지만 예? 잘못 쓰면은 큰일 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솔직히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무차익 경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무차익 경영만 한계가 있으니 정부 지원을 통해서 시설을 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무리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는 아닌데요. 이 사이트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외식인들이 없으셔요. 중소기업 플랫폼 사이트에서는 지원하는 게 안 보여버리네요. 이게 뭐냐면 R&D 지원 사업이고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하는데 아무튼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에서는 컨설턴트이면서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예요. 뭐 해줄까요? R&D 지원 사업. 왜 R&D 지원 사업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 사이트를 만들어놨냐면요.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이 R&D 예산이에요. 근데 R&D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사업계획서요. 솔직히 한 번도 써보지 않으신 분들한테 100장이 넘는 사업계획서를 써서 또 프레젠테이션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지원을 하시면 박사급의 전문 인력들이 R&D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접수를 하시면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데 저는 여기 2번 떨어져 봤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떨어졌어요. 이게 이쪽이 R&D고 이쪽은 뭐냐면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건데요. 여기는 컨설팅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컨설팅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냐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증사업을 무료로 여기 박사님들이 진행을 해줍니다. 얼마 안 되는 회사요? 500만 원 한도예요. 제 기억으로는. ISO. 처음 해보시는 분들 ISO 하라면 못하잖아. ISO 할 수 있고요. 벤처, 이노비즈, 연구소 등등을 비용 안에서 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시면은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 다음 페이지에 가면 굉장히 무수한 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선택하셔서 그 컨설턴트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향후에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이걸 넣어놨어요. 여기를 꼭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얘기 드린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일 재미없는 사례예요. 사례가 제가 연간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할 때는 23개 정도 하고요. 적게 할 때 보니까 한 17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연도에 했던 것 중에서 외식인들이 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부 하면 무섭죠. 저는 노동부가 무서워요. 예, 임금 체불도 있고 노동부 노동부의 정부 예산이 정말 많아요. 저는 예전에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5년 전쯤에 노동부 예산을 좀 받아보려고 노동부를 참 많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예산이 많더라고요. 근데 노동부 하면 왠지 불법을 구현했대. 왜냐면 노동부 그 근로감독관이 준사법 경찰이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예. 그래서 노동부를 멀리했는데 노동부엔 자금이 참 풍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부를 통해서 뭘 받았고 제가 알려줬던 것만 한번 정리해봤어요. 청년 내일 채용 공채. 이거 너무 어렵게 해놨어. 작년까지 이게 무슨 사업이었습니까? 청년 인턴. 중소기업들 청년 인턴. 청년 인턴을요 매장도 해요. 사업자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거 바뀐 거 하고는 있는데 저도 저희 밑에 직원이 아직 이거 잘 몰라요. 아주 예전에 청년 인턴을 제가 해봤는데 한 번만 해보고 나서 직원한테 맡겼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복잡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원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600만 원 플러스 알파. 누가 받아갑니까? 직원이 받아가요. 그럼 이 직원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 직원만 받아갈 거예요? 아니에요. 회사도 줘요. 그럼 회사도 좋고 직원도 돈을 받으면 이 직원은 저 돈을 받으려면 2년을 근무해야 되는데 안 할까요? 근데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알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유능한 인재를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도 뽑을 수가 있잖아. 왜? 임금이 비싸요. 사람을 뽑는 게 CEO의 입장에서는 손이 떨려요. 근데 1,600만 원 플러스 알파. 여기서 알파는 큰 돈은 아니고요. 은행 이자를 말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많이 뽑잖아요. 참고로 저는 제가 경영하는 10년 동안 청년 인턴제 또는 산학협력을 뽑아서 매년 5명의 청년들을 채용을 했었어요. 그 중에 1명만 남더라고요. 20%. 그러면 4명은 어디 갔을까요? 20% 정도는 저희 회사의 점주가 되셨고요. 30% 정도 중에 60% 중에 또 절반은 외식을 포기했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 가 있더라고요. 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내용은 좀 많을 텐데 이거는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꼭 찾아보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제가 굳이 힘들게 타이핑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각각의 정부 사이트에 가면은 정말 잘 돼 있는 것 중에서 요약만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저 이런 그리는 거 되게 못해요. 그래서 1개월에서 24개월까지 회사가 받는 돈도 생깁니다. 회사가 돈을 받는데 70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400만 원은 지원해 줍니다. 그럼 회사도
3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직원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생겼어요. 정부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지금 근데 이 사업이에요. 이걸 못하면 왜 다른 사업을 못하냐면요. 요 사업도 하고 있는 게 노동부지만 실제는 노동부에서 하지 않고 커리어넷이라든가 다른 단체들한테 하청을 줘서 이 일을 합니다. 왜요? 일이 너무 많아요. 무슨 일?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일들. 이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을 예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사업이에요. 그러면 어느 분이 그래요. 애기 그거 받으려고 이거 해요. 그거 받으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봐야 더 큰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이것도 안 했는데 R&D 예상 20억짜리 도전할 테니까 4억 개선 씁시다. 그러면 저는 책 사서 공부하시라 그래요. 그거 써줘봤자요 떨어져요. 왜? 본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건데 읽어보십시오. 자, 아까 그래 노동부에서 보면 이거 제가 자료를 안 넣었어요. 임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신청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 임금 체불이 발생을 해요. 그럼 노동자 나가요. 신고해요. 회사 사라져요. 이 사업이 나온 지는요 근 5개월도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업이 좋은 이유는 회사가 당장에 융자를 받으려고 해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회사엔 다른 금융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라도 있어요. 회사 일통에 일하잖아요. 저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근로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은 돈을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100% 지원을 해줍니다. 회사 앞으로. 크게 신용상 아주 문제만 없다면. 근데 저 사업을 제가 아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올 겨울에 받으셨는데 문제는 근로감독관들이 이 사업을 몰라요. 노동부가 11월에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근로감독관들은 처음 접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노동부에도 사업이 많습니다. 뭐 육아와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뺐어요. 자, 노동부에 이런 사업이 있다.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일부러 어려운 거를 확 건너뛰었어요. 왜? 여기서 이제 듣고 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걸 왜 해? 전 이거는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정말 많아요. 근데 중소기업이 안 해요. 참고로 작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예산이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어렵다고 생각하고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지원을 안 하셔갖고요. 남았어요. 유일하게 남은 부서였어요. 미래창조과학부를 키우신 분은 박 전 대통령이세요. 그 전까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분의 업적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 남아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구소 기업 사업입니다. 연구소 기업이 뭘까요? 기업이 R&D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이 R&D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무한정 뽑을 수가 없어요. 1명, 2명, 3명, 뭐 5명 있는데도 있나요? 1명? 1명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지만은 외식기업이라고 해서 기술력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7년 전인가 어떤 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매장을 하시는 대표님 한 분이 만주 뭐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이런 거 할 수 없냐고. 그럼 뭐가 관심이 있는데 그때 만주를 만드는 기계를 개발하고 싶대요. 할 수 있어요. 개발비를 받을 수 있고요. 개발을 특허낼 수 있고요. 특허된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요 성공했어요. 개발하셨고 해외에 나가서 기계도 팔고 브랜드도 팝니다. 어떻게 해서요? 연구소 기업 해서요. 연구소 기업은 누구랑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다 자료들인데 학교랑 많이 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는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많이 어려운데 빼고 예를 들어 식품 쪽에 관심이 있는 학교를 제가 뽑으면 동국대, 건국대가 있고 식품 쪽은 또 대구 카톨릭대, 목포대, 부천대 많이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식품을 중소기업이랑 이 과제를 안 해요. 왜? 대기업이랑 하니까 중소기업을 안 보고요. 동국대 쪽 그 정도 레벨 아래 학교들은 식품에 대한 산학 협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들이 매일 식사하고 연구원들하고 하는 게 기술 개발이에요. 근데 그 기술 개발이 어디에 묻혀 있나요? 학교에 묻혀 있어요. 누가 그걸 잘 파내나요?
특허 사냥꾼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허 괴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팔기에 캐내는 거고요. 우리 기업인들은 그 기술을 왜 파냅니까? 우리 회사에 적합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때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 회사가 이 기술을 가져옴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술을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왜? 국가에서 정보기관 사이트 아까 80개라 그랬잖아요. R&D 관련 사이트는 100개가 넘어요. 그 중에서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R&D를 전문적으로 쌓는 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굳이 그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야 연구소 기업하고 싶으면 컨설팅을 연결해 줄게 라는 사업이 있어요. 왜? 컨설팅 안 받고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머리 아픈데. 그럼 그분들이 기술도 찾아주고 현재 갖고 있는 회사의 규모와 맞는 사업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앞에 말했던 플랫폼 사업이에요. 연결되죠. 정부 지원 사업은 A부터 Z라는 표현이 왜냐면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한 그루의 나무처럼 뿌리를 가지고 뻗어 있어요. 연관이 안 돼 있는 정부 사업은 없어요. 하나 뚝 떨어져서 얘가 따로 한 부서에서 한다. 그런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도 생겨요. 옆에 부서랑 동일한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일도 허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반대로 기회예요. 여기서도 받고 해봤으니 이걸 가지고 여기서도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건 연구소가 얼마나 많냐. 대덕 연구단지에는 166개의 연구를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식품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가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3년 전에 들어갔는데 왜 욕을 먹었을까요? 대덕은 식품은 전라도 광주에 있어요. 전주에 있고. 근데 대덕이 왜 굳이 들어갔냐?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대덕이 서울에서 제일 가까워요. 광주 가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해서 식품이 가꿀 수 있는 기술력. 대덕 연구단지에서 식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식품의 기능성하고요. 바이오 두 가지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식품은요. 기능성을 더하기가 정말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 피자 있잖아요. 피자 같은 거에 기능성을 더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는 아니겠지만 다른 회사 뽕뜨락을 예를 들면 뽕뜨락 피자에 어떤 기능성이 있죠? 뽕잎 추출물에서 나오는 항산화 기능성이 있습니다. 특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게 기능성이에요. 식품의 기능성이 첨가되면 식품의 효력이 높아집니다. 외식인들이 그런 기술 분야의 연구를 하게 되면요. 식품을 이전까지 외식인들이 바라봤던 시각하고 다르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레시피만 만드는 단계에서 벤치마킹을 안 당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팔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요. 메뉴만 갖고 나가서 글로벌화해서 내 회사를 팔고 내 브랜드를 판다고 할 때 메뉴는요 벤치마킹 당하기 쉽고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근데 거기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기술 건드리면요 난리 납니다. 왜요? 특허권 보호는 아주 무서워요. 예, 그래서 연구소 기업을 도전을 가능하시면 해보라고 하고요. 연구소 기업은요 컨설턴트를 꼭 끼고 하시는 거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 선정이 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대덕 연구단지 클러스터 사업단지에서도 제공이 되고 연구단지에서 하는 사업 외에 중기청이나 산자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고요. 뒤쪽에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입주함으로 인해서 혜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많이 들어오나요? 제약회사들이 들어와요. 지원받잖아요. 제약회사에 정부 예산 정말 많이 받아요. 참고로 외식인들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제가 정부 지원을 전문으로 받는 회사가 있는지를 예전에 한번 찾았는데 그 7년 전에 한 회사 딱 있더라고요. 제너시스 그룹. 한 분 계셨어요. 예.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그때는 왜 정부 지원을 받은 거에 10%를 인센티브로 받더라고요. 근데 삼성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이 정부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되고요. 삼성은 제가 7년 전에 조사할 때 26명의 정부 지원 팀이 있어요. 26명 중 20명이 변호사였어요. 6명이 변리사였어요. 친구가 변리사 거기 들어갔는데 니네 팀 몇 명이냐? 26명이라. 니네 뭐하니? 그랬더니 정부 예산만 찾아. 그런데 LG를 이기려고 예산은 LG가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삼성보다. 지금 모르겠어요. 그만큼 정부 예산이 정말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정부 예산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인데 우리는 못 써. 다른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회사나 외식기업들이 꼭 좀 들어가서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113개가 2015년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연구소 기업 투자 수익률 522배라고 해죠. 왜 그럴까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석박사들이에요. 유명하신 분들은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 미쳐있는 분들이에요. 그 분야에 미쳐있는 분들이 2년씩이나 정부 예산 중 R&D 예산은 아무리 작아도요 3억이 넘어요. 3억 받아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겠죠. 그런 걸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시키면 이분들은 이런 일만 합니다. 이게 정책자금의 한 분야예요. 연구소 기업 총 매출을 점점 늘고 있고요. 연구소 기업 공연률도 그래서 늦고 있고 합작 투자형, 공공기관, 신규 창업형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합작 투자형입니다. 누구랑 학교랑 회사랑. 학교에서 특허를 갖고 오는 대가로 지분을 줍니다. 근데요, 지분이요, 솔직히 뭐 그런 표현을 하면 모르겠지만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은 지분은 종이일 뿐이에요. 회사가 발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유의 가장 좋은 점은 상생이 아니라 공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엎어져 시너지를 높이는 공생이 맞지 상생은 자유경제 시대에는 너 주고 나 죽자. 왜요? 안 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상생을 하려고 하면 잘 되는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사 모토가 상생이에요. 근데 공생을 좋아합니다. 예, 미래창작과학부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요. 연구단지는 대덕 말고도 제가 기억하기로 모든 연구단지 5개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나한테 연구단지에 입주할 만한 게 있으면 입주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왜 넣어놨냐면요. 담당질이 연락처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연구소 기업 점프업 지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왜? 정말 잘 돼 있어요. 얘네들은. 이 일만 하니까 한 개의 사업당 담당자 한 명씩 전부 잘 설명을 해요. 기업의 인큐베이팅부터 시장 활성화까지도요. 한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면 다 해줘버려요. 연구단지 입주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코어를 국가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딴 데 가면은 내가 이것 찾고 이것 해야 되잖아요. 연구소 기업이 돼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얘네가 창업에서부터 여기 보면 국제협력 사업 뭐 다 있잖아요. 원스톱으로 그 안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은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 중에 원래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이었어요. 그랬는데 왜 했냐면 사회적 기업을 외식 기업 최초로 만들고 나서 많은 컨설턴트 분들한테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예.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적 기업에 가까웠고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 거지 지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현재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지원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끝나고 나서의 자생력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몇 년 전까지 해도 웬만하면 사회적 기업을 다 했어요. 진흥원 사이트 들어가서 사회적 기업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런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모습입니다. 사회적 기업 하는 일이 사회적 가치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각종 사회 문제 해결, 지역 통합, 이거는 그 지역 사회. 마을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될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목적이 정말 좋아요. 이 목적이 정관에도 들어갑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요. 사회적 기업 오해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게 지정이냐 인증이냐고 해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에요. 지정은 누가 합니까? 지자체도 할 수 있고요. 노동부도 할 수 있고요. 인증은요. 노동부밖에 못해요. 근데 진흥원을 통해서 하시면 좋고요. 사회적 기업을 왜 해야 되냐? 이거 좀 유형은 뭐 일자리, 사회 서비스, 지역 혼합 많은데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70%의 사회적 기업은 이거예요. 일자리 제공형. 그래서 뭐 합니까? 폐지 붙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잖아요. 일자리 제공형은 정부에서 일자리 지원금에 대한 거를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제공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가 한 명의 지원을 받으면 한 명은 플러스 알파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 담당자에 대한 임금 제도도 있고 정말 많은 지원금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현황 한번 보시면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요거 꼭 한번 보시라고. 요거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